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지도를 한번 켜보실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지도, 그 안에 그려진 선과 경계들, 이거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계시죠? 아마 오늘 제 설명을 다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도는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지도는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 또 어떤 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때로는 정말 거대한 권력이 숨겨진 해석의 결과물이거든요. 자, 그럼 지도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고 심지어는 왜곡하기까지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 바로 뉴욕입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 도시의 행정이 불과 얼마 전까지 아날로그 시대에 멈춰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지도가 있습니다. 21세기인데 말이죠. 뉴욕시가 도시의 기반 시설 정보를 디지털이 아니라 수천 장의 낡아빠진 종이 조각들로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해 가세요. 최첨단 도시의 심장이 사실은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런 혼란을 해결하려고 조람마다니 같은 정치인이 나섰습니다. 이 모든 걸 디지털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전산화 작업이 아니었어요. 지도를 새로 그린다는 건 누구의 땅이 도로에 포함될지, 누구의 재산 가치가 오르내릴지 결정하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지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도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면 장땡일까요? 이 논쟁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뉴욕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디자이너 비그넬리는 아니 실제 지리적 위치가 뭐가 중요해. 그냥 각도 딱딱 맞춰서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되지 라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지도 제작자 타우라낙은 무슨 소리? 지도는 실제 땅이랑 똑같아야지 하면서 맞섰죠. 이 두 철학의 충돌은 결국 모든 지도가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도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대신 추상적인 다이어그램이 되는 순간 제작자는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특정 지역을 더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정보는 그냥 의도적으로 싹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 순간부터 지도가 우리 머릿속의 세상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뉴욕 지하철 노선도에서 본 것처럼 제작자의 의도가 담긴 지도가 우리 머릿속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자, 근데 만약에 그 제작자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도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는 도시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구글 지도가 있죠. 구글은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서비스를 넘어서 막강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국경 분쟁처럼 민감한 지역에서 구글은 하나의 진실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이 어디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도, 그러니까 다른 버전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이란에서 접속하면 페르시아만으로 보이는데요. 주변 아랍 국가에서 접속하면 아라비아만으로 보입니다. 이게 비단 페르시아만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인도랑 파키스탄 사이의 카슈미르 분쟁 지역,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독도 문제 같은 곳들에서 구글은 보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현실을 지도 위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가 권력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쪼가리가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지도가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게리맨더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거구를 정할 때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자기 지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만 교묘하게 엮어서 선을 긋는 거예요. 그 결과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아주 기이한 모양의 선거구가 탄생하고 선거 결과마저 왜곡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유권자가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지도에 선을 그어서 자기를 뽑아줄 유권자를 선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지도 위에 추상적인 선 하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현대 전쟁터에서 지도는요, 말 그대로 생존과 직결됩니다.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오픈스트릿맵 자원봉사자들이 실시간으로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이나 안전한 대피로를 지도에 업데이트해요.
이 지도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되고 반대로 적군에게는 공격 목표가 되는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무기가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례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뉴욕의 낡은 종이 지도에서 시작해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구글 지도, 그리고 전쟁터의 생존 지도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지도를 객관적인 현실을 담은 거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도는 제작자의 의도, 가치관, 목적에 따라서 현실을 굴절시켜 보여주는 일종의 렌즈와 같습니다. 결국 지도를 통제한다는 건 사람들의 소비 패턴부터 정치적인 결과, 나아가 국가의 운명까지 현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을 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지도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고 또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보는 그 선과 색깔 뒤에 과연 누구의 생각이, 누구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세상에 대해 한 번 더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